초보자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한 번쯤은 들어본 글쓰기 훈련 방법, 바로 필사하기가 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막상 실천하기는 쉽지 않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필사하기를 결심하는 순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좋은 책을 찾는 것이죠. 네이버 지식인에도 필사하기 좋은 책을 추천해 달라는 질문이 자주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정작 필사는 시작도 못했는데 책만 찾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일단 절반은 될 겁니다. 그리고 어찌저찌 시작은 했는데 기대만큼 늘지 않는 글쓰기 실력에 얼마 지나지 않아 펜을 내려놓습니다. 사실 계속해내기가 힘들지 할 수만 있다면 한 문장 한 문장 창조해내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필사가 글쓰기 실력을 끌어올리는데 꽤 괜찮은 방법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운 좋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필사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아마도 저만의 스승님의 친절한 가이드가 있어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선영 작가님이 쓴 따라 쓰기만 해도 글이 좋아진다 입니다. 큰맘 먹고 영어 공부 한 번쯤 도전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바쁜 직장 생활 중에 짬을 내 학원을 다니거나 해외 단기 연수를 가는 분들도 있죠. 문제는 이 도전에 있어 끝까지 성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 중에도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뭘까요? 구체적인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히 영어를 잘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싶지만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결정을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수영 좀 해보다가 안되면 육상도 좀 해보고, 그러다가 안되면 구기 종목도 기웃거려보고, 이래서는 죽도 밥도 안되죠. 목표에 따라 공부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물론 원어민처럼 하면 좋죠. 하지만 우리가 원어민만큼 완벽한 영어를 할 만큼 시간과 상황이 되느냐 하는가입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여건과 목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필사하기를 통한 글쓰기 훈련도 마찬가지인데요. 서평을 작성해보고 싶은데 그냥 고전을 필사한다거나 에세이를 써보고 싶은데 자기계발서를 필사하는 등 목적에 맞는 적절한 도서를 선택하지 않고 단지 베스트셀러이고 사람들이 좋은 책이라고 하니까 욕심만 앞서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어떤 책이든 유명한 만큼 이름값을 하는 경우가 많죠. 또한 오랜 시간 공을 들인다면 결국에는 실력이 오를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만큼 오래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제 막 글쓰기에 관심이 생겼거나 필사를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지침들을 알려줄 겁니다. 책은 30일 동안 필사를 맛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장르의 도서 작품 속에서 작가가 고르고 옳은 30개의 문장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장르와 작가를 고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김선영 작가가 전하는 글이 좋아지는 법, 핵심 내용 3가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목표와 루틴을 만들자입니다. 글쓰기 시작은 호기롭게 하지만 처음과 달리 꾸준히 오래 하기가 힘들죠. 본인의 목적을 분명하게 세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본인에 대한 평가 또한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오래 나갈 수 있습니다. 필사를 통해 얻고 싶은 걸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디테일한 표현력이나 어휘력을 늘리고 싶다면 문학작품 혹은 고전이나 세계문학도 좋은 단어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의 글을 따라 쓰는 것은 타인의 머리로 생각해보는 경험이죠. 그러다 보면 생경한 단어들도 마주치고 익숙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단어는 생각보다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풋이 없다면 당연히 사용하는 표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조로운 글을 벗어나는 방법은 많은 어휘를 접해 늘려나가야 하는 것이죠. 논리적인 글쓰기를 훈련하고 싶다면 책보다는 짧은 단락으로 구성된 사설이 훨씬 적합하겠죠. 사설은 서론, 본론, 결론이 비교적 뚜렷합니다. 글의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죠. 호흡이 짧아 글 전체의 논리도 한눈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눈으로 글씨를 짧게 베껴 쓰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최소한 문장 단위로 기억해서 한숨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맥락을 이해하고 스스로 소화한 상태라면 온전한 필사의 효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어휘력이 되었든 논리적인 글쓰기가 되었든 본인이 원하는 주제와 목적을 명확하게 정해보세요. 관건은 이를 통해 계속해서 해낼 수 있는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두 번째, 허접함은 없다입니다. 좋은 책을 많이 읽어 책에 대한 나름의 눈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에게 잔인할 만큼 엄격한 기준을 들이댄다고 합니다. 오히려 독서량이 적은 분들이 글 쓰는데 주저함이 적다고 하는데요. 책에는 정세랑 작가의 시선으로부터의 본문 내용이 있습니다. 쓰는 게 뭐 대단한 것 같지? 그건 웬만큼 뻔뻔한 인간이면 다 할 수 있어 라는 부분인데요. 책의 저자는 이 부분에 많은 공감이 간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서평을 쓰거나
영어 감상평 등을 공유하며 타인과의 교류가 일어나는 글쓰기에 많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리석은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비웃음이 우리 자신을 더욱 소극적으로 만들게 하죠. 그러나 작가는 글쓰기를 하고 싶은 사람은 뻔뻔함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글 쓰는 사람에게서 뻔뻔함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진짜 읽을 만한 것은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을 거라는 거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들이 떠들어대며 비평하는 것은 내 손 밖의 일입니다. 다만 뻔뻔함에도 자신의 글에 책임을 지겠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퇴고와 고민이 필요한 것이라고 작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쓰려는 마음과 부담을 내려놓고 두터운 뻔뻔함을 가질 때 우리는 원하는 글쓰기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 개인적이고 사소한 것에 집중해라입니다.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읽다 보면 일기는 일기장에 써라 라고 하는 비난의 댓글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댓글은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 글쓴이에게는 꽤 아픈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힙니다.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은 한마디로 잘 살고 잘 죽는 것을 알려주는 책으로 주제가 평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책 속에는 우리의 감탄과 공감을 자아내는 많은 문장들을 볼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이어령 작가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에 몰두한 겁니다. 자신만의 경험을 독특한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그것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풀어낸 것이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기생충으로 수상했던 봉준호 감독이 인용했던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 라는 말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밥 먹고 씻고 잠자리에 드는 평범한 일상에서도 타인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글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에 몰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까지 글로 표현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최대한 자세하게 풀어보세요. 반드시 사랑받는 글쟁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 지극히 창의적인 것이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김선영 작가님의 따라 쓰기만 해도 글이 좋아진다라는 책은 글쓰기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해보고 싶은 책입니다. 필사뿐만이 아니라 책을 읽고 생각하는 작가의 사유 방식도 엿볼 수 있는데요. 30개의 챕터로 구성된 책을 통해 글쓰기 과정 속에서 겪게 된 많은 시행착오들, 그리고 혼자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친절한 선생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작가의 말로 이 책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습관은 반드시 실천할 때 만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끝.